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원전, 바이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시 주석에게도 내년 중 미국 국빈 방문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명단을 만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내란 재판에 출석해 계엄은 안 된다고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중에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산지에는 눈도 쌓이겠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원전, 바이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튀르키예에서의 추가 일정을 끝으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유선희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궁 앞에 튀르키예를 상징하는 청록색 카펫이 깔리고 백마를 탄 근위병들이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국기를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안내합니다. 이 대통령은 애국가를 연주한 튀르키예 군악대에 현지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르하바 아스칼.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 새벽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혈맹으로 불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국의 산업별 협력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알타이 전차를 언급하면서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Güney Kore ile bugüne kadar savunma sanayinde de önemli projelere imza attık. Altay tankı projemiz bunun en başarılı örneklerinden biri.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알타이 전차는 우리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입니다. 이 밖에 튀르키예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 논의됐고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전력공사가 이와 관련한 기술 협력과 공동 워킹그룹 구성을 추진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는 튀르키예 혈액 제재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분야 협력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모두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에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에겐 내년 안에 국빈 방미를 초청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미중 전략 구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방문 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중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도록 초청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I thought it was an amazing meeting. He's a great leader of a very powerful, very strong country, China. And what can I say? We have, it was an outstanding group of decisions, I think, that was made. A lot of decisions were made. 부산 회담에서 미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를 일부 낮추고 중국은 합성 마약 단속 재개와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전화 통화를 둘러싸고 양측 발표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엔 대만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통화 내용을 자국에 유리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내년 방중과 시진핑 방미가 양국 모두의 정치적 이벤트 성격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지역 표심을 의식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대통령의 방문 자체를 선전 효과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미중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오가는 건 드문 일입니다. 기술, 안보, 대만 등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내년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계엄은 안 된다고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비슷한 시간 다른 재판의 피고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명단을 만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말을 했고 자신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휴대전화 메모 등 불리한 질문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비슷한 시간 열린 다른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거듭된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대접견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이 뭐냐고 묻자 거의 멘붕 상태였다고 답하더니 CCTV로 상의 안쪽에 문건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기억에서 찾아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본인에게 유리한 대목은 기억해냈습니다. 계엄 반대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정작 회의 중에는 왜 가만히 계셨냐는 재판장의 물음엔 최상목, 조태열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다른 참석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그걸 계엄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하지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연일 소란을 피웠습니다. 앞서 한 차례 감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재판부와 화해하겠다면서 김 전 장관의 보석 처분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특검 역시 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이후 갑자기 화해를 하겠다면서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저희도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재판부를 자극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 부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이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담당 재판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청했다 거절당했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 변호인들은 감치 처분을 한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법정 모욕 행위로 간주해 감치 재판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야구 선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아이돌처럼 다양한 팬 활동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야구 선수의 미공개 사진을 보거나 1대1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팬들에겐 버블 등으로 잘 알려진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의 일종인데요. 현재 10여 명의 선수가 참여 중인데 20만 원을 내면 특정 선수에게 생일이나 기념일 관련 축하 영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앱이 공개된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악성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배구나 e스포츠 선수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1,200만 관중이 넘는 등 팬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야구인 만큼 더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페이커 선수가 소속된 T1에서 유료 소통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했을 때도 비슷한 반발이 뒤따랐는데요. 당시 T1은 서비스 런칭 시기를 롤드컵 이후로 조정을 하고 올해 초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팬들이 바라는 소통,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놓고 아시아에선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요. Southeast Asia has done that with Japan, as far as the history is concerned. It has taken some time, but with the passage of time, with the passing of generations, the feelings are not the same, and we have put the history aside and we're moving forward. 지난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싱가포르 총리,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안보에 있어 일본의 더 큰 역할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면서 일본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한편 홍콩의 행정장관은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日本領導人公然發表極其錯誤嘅涉台言論，傷害咗中國人民嘅感情，亦都挑戰戰後嘅國際秩序。 어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중일 갈등을 언급했는데요. 균형에 맞게 두 나라 대표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천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이슬람 여성이 입는 부르카를 입고 등장한 겁니다. 현지 시간 24일 호주 상원의회에 콜린 헨슨 의원이 검은색 부르카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의회 내에선 강한 비판이 뒤따랐는데요. But racism should not be the choice of the Senate. She is disrespecting a faith. She is disrespecting the Muslims out there, Muslim Australians. It's absolutely unconstitutional. 콜린 헨슨 의원은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거부되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부르카를 입었다는 겁니다. 2017년에도 부르카를 입었다가 똑같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8년 만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콜린 헨슨 의원, 부르카를 금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가 안보와 여성에 대한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르카를 벗으라는 명령을 헨슨 의원이 거부하면서 회의는 중지됐습니다. Well, didn't that upset them? They didn't want me to wear the burqa in Parliament. They don't want to ban it, but they don't want me to wear it in Parliament. So what do they want? They're a bunch of hypocrites. (30대) 육군 부사관이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방치를 했다가 숨지게 한 사건에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부인의 언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심각한 줄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88년생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부부는 결혼 10년 차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하는 부사관 남편 김모 씨는
처갓집에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갑자기 처가의 전화에 아내가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부인을 병원으로 옮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사망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은 눈물을 잊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물이 몸에 여전히 남아있고 시커먼 다리는 펴지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JTBC는 부인의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짜 사람이 썩었다. 그 표현밖에 없었고 동아리가 이제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이렇게 태일 정도로 썩었고 구데기가 있었고요. 오른쪽 겨드랑이 구멍이 있었고 119가 찍은 사진에서 부인은 오물과 뒤섞여 1인용 소파에 버려지듯 기대 있었습니다. 유족의 요청으로 발견 당시 사진의 극히 일부분만 공개합니다. 변 덩어리들도 이렇게 있었고 바닥은 시커멓고 변이 늘러붙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사관 남편은 같은 집에 처참히 방치된 부인이 그토록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쏟은 건 줄만 알았다. 그래서 냄새는 어떻게 모르냐 그거를 그랬더니 동생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그래서 몰랐다. 부사관은 종종 처가에 전화해 공황장애 아내를 잘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했어요. 월요일날 의료실에 갔는데 일요일날도 전화해서 지금 스프 볶을 때 스프 사러 가는 중이에요. 가족들이 찾아가겠다고 하면 아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있다. 사람이 집에 오면 죽겠다고 한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막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를 갔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마지막으로 병원 간 것도 24년 6월 1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간 것도 없어요. 육군 수사단은 부사관 남편을 구속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물어내라고 강요해서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은 직원 여러 명이었습니다. 벽을 보고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폭언과 폭행이 잇따랐다는 제보도 이어집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20대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했다가 이틀 만에 퇴사했습니다. 약속과 다른 업무 범위와 직원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다 있는 데스크 앞쪽으로 나와서 직원 한 명을 갑자기 불러 세우고 거기서 소리를 쳤던 게. 그런데 퇴사 후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닷새 안에 197만 원을 배상을 한 겁니다.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일당 하루치 임금의 절반을 물어내야 한다는 약정이 근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A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직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네, 완전 소송까지 간 것도 6건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사회 초년생이고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무겁다 보니까 그냥 납부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A씨가 항의하자 치과 측은 손해배상액을 180만 원으로 낮췄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을 어겼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뭐 금액을 특정하든 특정하지 않든 그런 어떤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그런 문구를 둔 것 자체가 문제예요. A씨는 가족들에게도 퇴사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회사와 다투고 있습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할까 봐 평소처럼 아침에 그냥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노동부도 최근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직장 내 괴롭힘 정황까지 확인하고 특별감독으로 확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A4 용지에 잘못을 빽빽하게 써내라고 지시하는 등 폭언과 폭행이 잇따랐던 겁니다. 그 직원들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인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JTBC 이희령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최고층 건물인 랜드마크 81에서 한국인 2명이 가방으로 시신을 옮기다가 발각됐습니다. 이 시신도 한국인이었는데 피의자들은 도박 수익금을 나누다 갈등이 생겨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파란색 비닐 가방을 옮기더니 밖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세웁니다. 가방이 발견된 건 베트남 호치민의 대표 명소인 초고층 건물 랜드마크 81에서입니다. 가방 안에선 30대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숨진 지 이틀가량 지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문신을 한 남성 2명이 캐리어와 함께 가방을 옮기고 있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이들을 불러 세웠고 이목이 쏠리자 남성들은 가방을 두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2시간여 만에 캄보디아로 향하는 국경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들은 얼마 전 한국인 납치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으로 베트남에는 미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의 미입국을 도운 또 다른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3명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은 JTBC에 시신을 옮긴 2명은 랜드마크 81의 방을 임대해 숙박하는 중이었고 숨진 피해자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은 현지 경찰에 숨진 남성이 도박 사이트에서 15억 원 수익을 냈는데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남성들이 마약을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한국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간계 1위 신진서 구단과 10년 전 알파고가 다시 맞붙는 건데요. 이세돌 구단의 신의 한 수를 이어갈지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의 도전에 관심이 커집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장로 한국기원에 있는 바둑 국가대표 훈련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국을 마치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 중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수를 논의합니다. 다른 쪽에서도 선수들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 궁금한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한 70-80%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AI 없이 공부하는 건 요새 좀 생각하기 힘들고요. 선수들이 쓰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다음 수순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으로 훈련한 선수들 실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생겼고요. 분명히 더 도움이 됐고 더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람에만 의존하던 바둑 해설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스코어가 실시간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경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 사람의 기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승부도 추진 중입니다. 구글과 한국기원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10주년을 맞아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과 알파고의 승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인데 알파고는 10년 전 버전으로 이세돌 구단과 맞붙었을 때의 기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알파고와 대구를 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공략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 10년 전 이세돌 구단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예능 꽃보다 할배,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 등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1956년 배우로 데뷔한 고인은 지난해까지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해왔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상도 많이 못 타봤으니까 상탈 배우는 아니고 열심히 한 배우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일부 산지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서 5mm에서 20mm 사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과 광주 11도, 대구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